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터대학교 김계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우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우울증, 우울 이런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지요. 살다 보면은 우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또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또 동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울하다라는 말을 호소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우울이 왜 생기느냐, 혹은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우울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필요하고 또 있게 마련인데, 우울한 감정도 사람에게 건강한 수준에서 있어야 되겠지요. 상황이 우울한데 우울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건강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우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원인을 두고 좀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하면 어떤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날까요? 우선 기분이 가라앉고, 그죠? 또 짜증이 난다던가, 불뚝불뚝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슬퍼지고 눈물이 나고, 혹은 또 이거와는 좀 다른 색깔로 멍해지거나 말이 없어지거나 무기력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또는 불면증이 생겨서 잠이 오지 않거나, 또 너무 많이 먹거나 입맛이 전혀 없어서 못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한국인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잘 이기고 견디고 좀 무던하게 지나가야 그게 마치 성장한 사람인 듯, 또는 그게 마치 좀 그 인내력이 있는 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평가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제 오래된 저희 이 사회에 뿌리 깊은 그런 그 가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당한 우울을 넘어서는 지나친 우울감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단어 중에서는 이런 지가 꽤 되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가 꽤 되었어요 라는 말은 견디고 살아왔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만큼 들여다봐야 될 마음의 내용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지나치다, 혹은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준이다 라고 하면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울에 대해서, 또 지나친 우울감에 대해서 원인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주부가 있는데, 여성인데 이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을 할 경우 주부이니까 이제 가족도 있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있는 게 예상이 되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그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40세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 나이가 아마도 10대 정도이겠지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아주 아기 때처럼 기저귀 갈고 뭐 이러는 상황은 아니어도 엄마가 집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항심도 올라와 있는 10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요. 또 이 여성의 남편은 예상하는 데에 따르면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도 직장에서 굉장히 바쁜 그런 나이대에 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쉬고 싶을 것이고 아이들하고 대화해도 10대 자녀들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를 느끼고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지 않고 가족이 모두 대화가 잘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원만하게 피로감을 잘 해결하고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한 집안을 생각하고 그 집의 주부인 여성을 생각해 보면 이 여성은 아이들도 참 잘 키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10대 자녀들에게 많이 그 사회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엄마는 아이들과 한번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학교 생활은 어때? 라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간도 매우 부족하고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주 피곤하고 그리고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설거지도 잔뜩 있고 물건은 너저분하게 거실에 굴러다니는데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여자분이 어떨까요? 엄마가 폭발했어 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감정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분주해지고 그리고 원망이 되고 막연하게 그런 감정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막 청소를 하고 이거저거 집어넣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저녁 준비를 막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입으로 아이들에게 학원은 잘 다녀왔느냐, 숙제 없니 오늘? 게임 너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야?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나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엄마의 이런 그 멀티 플란 역할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한국 엄마들은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듣는 아이들도 되면 듣고 있고 적당히 짜증내면서 자기 할 일들을 찾아가고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엄마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여자의 마음에는 저녁 때쯤 나는 아이들에게 화내고 지친 모습을 보이기 싫고 대화를 잘하고 애들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그리고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 서로 반성하고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그 가족 문화 그런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되고 싶은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번번이 이걸 실패하지? 라고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어저께 처리하고 갔지만 미처 처리가 안 된 일들, 아침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요구사항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하면서 한숨을 푹 쉬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일이 처리가 안 되지?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번에 또 승진도 잘 될 텐데 나는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마다 크게 발전이 없을까? 내가 노력도 좀 안 하기는 하지. 근데 난 또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몹시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남편과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하고도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툭 내뱉는 말. 아니 그거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는 말에 소위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계야? 모든 걸 내가 다 해? 하면서 화가 이제 막 나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또 이 여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해야 되는 좋은 의사소통을 못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책도 읽어보고 교육도 참여해서 받아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먹어도 안 되지?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부모님을 찾아 배웠더니 혼자 사시는 어머니 또 연로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주 와야 되나? 내가 도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자식으로서의 깊은 죄책감을 또 느낍니다. 자, 그렇게 드문 예가 아니지요. 제가 뭐 지금 물론 각색해서 그냥 적당히 있을 만한 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서 그다지 보기 어려운 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을까요? 모든 상황이 나쁘게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럴 수 있는 집에 있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짚어서 보면 내가 더 잘해야만 되는데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기대치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좋은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목표를 이루는 또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자신에게 비난을 불러오고 자기를 자기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면 굉장히 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기대감 그리고 지나치게 이상화된 자기 모습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기대감, 높은 수준, 완벽한 어떤 일의 수행을 바라보는 이런 그 사고방식이야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러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여성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이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또 교육받은 대로 좋은 의사소통으로 통해서 아이들 마음을 잘 공감해야 되는데 나는 왜 소리를 지를까? 물론 엄마로서 좋은 반성이지요. 그런데 엄마는 간혹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이들이 너무 엇나갔거나 엄마를 실망시키게 되거나 하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학대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되느냐 또 이렇게 화를 내고도 뒤에 가족들이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지도 못한 채 스트레스가 되거나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쌓여만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엄마로서 가끔씩 화가 난다던가 어느 정도의 감정 통제가 안 된다던가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엄마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너가 어떻게 엄마에게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짜증을 낼 수 있어? 이건 무조건 안 돼. 라고 응징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잘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물론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 때 엄마에게 와서 짜증을 징징징 좀 부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호되게 야단치고 거절하고 이러는 엄마는 드물지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수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혀 짜증도 안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화도 안 나고 또 피곤한 상태인데 엄마가 인상도 항상 좋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도 엄마는 유능하게 착착착 해내고
즐겁게 대화하고 이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엄마로서의 자기 자신을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물론 이 여자가 가장 승진해서 동료들보다 가장 못하고 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요. 네, 생길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는 매번 이래. 내가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난 또 그때도 못했었잖아. 앞으로도 맨날 이럴 거야. 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을 항상 다 잘못하는 건 아니고, 또 오늘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늘 실수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요 정도 뒤처졌다고 해서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닐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저 일까지도 못한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절대로 결코 이런 말들을 쓰면서 할 때에는 혹시 내가 지나친 완벽주의,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항상 결과가 안 좋았다, 틀림없이 그랬다, 아무리 항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고 해도 나는 항상 그랬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일은 항상 나한테 실패를 주고 뒤처지게 만들고 좌절감을 줬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나? 계속해야 한다면 내가 이 일에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수행이 비록 앞서가지 못하고 항상 좀 뒤처지는 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만한 수준에서 내가 나를 용납해야 될 것인가? 이것과의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가지는 40대, 50대, 60대 위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그런 중년의 자녀들은 항상 마음에 짐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의 중년들에게 조금 더 국한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변화가 많고 또 가난하고 힘들었던 전쟁 후반 시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다 보니 자녀들이 대부분은 부모님 세대보다 조금 더 학력도 높고 사회적인 입장도 더 좋아졌고 경제력도 부모님이 자녀들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보면 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눠드려야만 될 것 같고, 또 유교적인 교육의 영향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서 키우신 그 수고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에 대한 죄책감은, 지나친 죄책감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을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친밀감이 낮아지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은 좋지만 도리로만 다가가는 관계는 즐겁고 친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가지는 친밀한 감정은 오히려 지나친 기대와 지나친 그 완벽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보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놓고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더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나를 싫어하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 비난을 보내고 그러다가 절망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우울해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해진다는 것의 여러 원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가지는 내가 현재 있는 실제 내 모습과 내가 꿈꾸고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즉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간극이 넓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우울은 사실은 어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그 우울하고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오랫동안 저장된 그런 그 내 삶의 일부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울한 건지 아니면 내가 원래 성격이 이런 건지 산다는 게 이런 건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답게 살고 있을까? 실제 나는 발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 모습을 가지고 전쟁처럼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 어떠신가요? 이 절망감은 굉장히 깊은 데까지 사람을 기운이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나 자신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군도 나고 적군도 나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싸우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계속 전쟁을 지지부진하게 계속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무엇을 베푼다고요? 호의를 베푼다면, 내가 나 자신을 예쁘게 봐준다면, 어떻게 본다고요? 예쁘게 봐준다면. 세 번째, 내가 나 자신을 잘 달래서 키우고 싶다면, 뭐 하고 싶다? 키우고 싶다면 나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떤 목표를 가지라고 할까요? 자, 자기 자신에게 호의의 감정을 가지고 예쁘게 보는 사람은 잔인할 만큼의 높은 기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예쁘게 보고 계신가요? 도와주고 싶고 호의를 베풀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하고 속에서 여러분을 야단치는 자기 자신하고 또 무기력해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절망감의 자기 자신하고 여러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서로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자기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 꿈은 정말 현실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꿈이겠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좋은 에너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호의를 다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나 자신을 예쁘게 봐주는지, 나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즉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잘 확인하시면서 다른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나다운 삶을 사는 데에 성과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매섭게 비난하고
또 그 비난 때문에 좌절하셨던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에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우울감도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한 깊은 우울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 마음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마음과 친해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깊은 우울감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많은 기구나 기관들 그리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지요. 주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 힘을 내어서 발을 뻗어서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울증의 한 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